학계에서 이제 정설이 아직 밝혀진 상태는 아닌데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애초에 원인을 지금 잘 모르거든요. 이제 고령에서 생긴 알츠하이머 원인이 뭐냐 잘 모릅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 바이러스가 원인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뇌를 부검해 보면 알츠하이머가 없는 분들의 뇌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헐피스, 헤르페스 이런 거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 있잖아요. 대상포진이나 헤르페스 이런 거. 그런 바이러스가 뇌에 있는 경우, 뇌세포에 그 바이러스들이 있는 경우가 치매 환자에서 더 높게, 유의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치매 원인이냐, 다른 원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원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다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치매를 좀 더 위험성을 높인다라고는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기가 폐렴이 온다.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가 온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매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헤르페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몸속에 이미 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리가 면역이 약해질 때 이게 다시 생기잖아요. 대상포진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면역이 약해졌을 때, 그 바이러스가 활성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이 몸뿐만 아니라 뇌 영역, 뇌세포 영역에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것들이 면역이 약해지거나 또는 충격을 받아서, 심리적 충격을 받아서 뇌의 어떤 면역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 바이러스가 활성이 되면서 뇌 조직들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치매가 온다. 여기 재밌는 거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동물 실험에서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는 쥐가 없는 쥐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뇌염이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되게 유명한 저널에 실린 건데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 라는 학설이 또 생겼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학설이긴 하지만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약간 독성이 있어서 주변 세포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뇌세포가 좀 파괴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거다. 그런 어떤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뇌에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다면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남보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가설에 의하면.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잠복돼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면역 저하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될라 그럴 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또 어떤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잇몸, 세균 이런 것도 요즘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원래 잇몸 건강이 안 좋거나 치아 충치가 많아서 치아 자체가 좀 그 개수가 남보다 적거나 이런 경우에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고 치매가 좀 더 생긴다, 치매가 더 생긴다 이런 결과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치아 건강이 노년의 인지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인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영양 상태가 좋으면 치매가 덜 걸릴 거다라든지 아니면 치아가 안 좋다는 자체가 평소에 면역력이나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매도 좀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한 어떤 해설들을 내놨었는데 요즘은 특정 잇몸 세균이 뇌의 세포 안에서 발견이 되고 세균이 발견되는 그 위치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가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두 가지거든요. 그것들이 그 잇몸 세균이 있는 곳에서 같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연구로 물론 꽤 좋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런 결론은 우리가 몰랐지만 치매 원인이 바이러스다. 치매 원인은 미생물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치매 원인은
다양하겠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알츠하이머 치매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미생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현될 수 있는 거라서 치료제도 그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나빠졌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처음 의사들이 들으면 치매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뇌 질환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거.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다 해보면 다른 원인이 아니고 치매인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쭉 치료를 계속 해봐도 계속해서 질병이 변하지가 않고 치매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뭐 10명이 예를 들어서 기억력 문제가 있어서 오시면 한 2~3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 2~3명 중에 그러면 얼만큼이 우울증이고 얼만큼이 치매냐. 대략 보면 제 경험으로는 1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우울증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치매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우울증인 경우에도 실제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노년에 생기는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경과를 보면 60~70%는 치매가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먼저 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뇌에 안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인지 치매를 감별하는 것보다 둘 다 염두에 두고 둘 다 치료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어떤 심리적 충격이나 그런 일 이후에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안 좋아진 경우에 당분간 그냥 얼떨떨하고 정신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처음으로는요.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어떻게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치매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하거나 그냥 심리적 충격만으로 설명하기엔 기억력 장애가 너무 정도가 심하거나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꼭 병원에 와서 진단을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